예, 바로 이어서 또, 그 문장이 좀 길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짧은 것도 같이 이렇게 같이 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박모월 씨의 겨우살이가 있거든요. 예, 겨우살이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겨우살이 중에서 마른 보리빵 부스러기를 씹으며 이런 게 나와요. 올 겨울에는 두 손으로 쌀랑눈을 받으며 지냈다. 옛날에는 뭐 다 이렇게 옛날 생각이 좀 다 나네요. 보니까 마른 보리빵, 그 다음에 뭐 부스러기 뭐 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겨우살이라는 제목을 먼저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좀 조금만 내려주세요. 겨우살이를 겨우살이답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겨우살이를 쓸 때는 이제 먹물이 많이 빠져야 돼, 붓에서. 그래야 이제 거칠게 나오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봄과 달리,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거칠고, 그 다음에 좀 황폐하고, 뭐 이런 어떤 황량한 들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연상이 많이 되죠. 그래서 겨우살이를 할 때는 먹물을 많이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접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 네, 겨, 우, 겨우, 살, 이 표현이 이게 붓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이제 겨울답게 어떤 거친 느낌들을 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붓이 먹물을 얼마큼 머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겨우살이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겨우살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우살이라는 책을 시집을 내겠다 그러면 겨우살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를 좀 작게 해서 다른 표현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겨우살이를. 글씨가 다양하게 쓰는 부분들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느낌을. 자, 이렇게 같은 느낌이지만 아까하고도 다른 느낌이죠.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까지 예, 어떤 가냘픈 이런 부분들을 붓의 힘을 빼고 이렇게 쭉 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친 부분들은 겨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황폐함,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세로선과 가로선을 가지고 겨우살이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와 살이 이 안에서는 이제 되게 주인공처럼 되어버리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우살이 똑같은 겨우살인데 느낌 자체가 어떻게 표현하는 완전히 좀 다르죠. 이거를 겨우살이가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정체를 쓸 때는 이렇게 썼었죠. 자, 이렇게 해서 겨우살. 우리가 이제 정체를 배울 때 정체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가을체의 변형인데요. 이제 감성글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글씨, 이 감성글씨와 이 차이를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가을체를 정통 이제 가을체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글씨를 할 때. 아, 겨울이 돼버렸어요. 네. 겨울이 됐어요. 예? 예.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예? 예,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겨울. 예. 겨우, 살을, 겨우, 겨우, 살. 이렇게 느낌이 같은 거지만,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감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붓을 자유롭게 힘을 뺐다가 그 다음에 줬다가 어떤 피라미드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살이를 한번 써봤고요. 이제 겨우살이와 관련된 시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마른 보리빵 부스러기를 씹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른 보리빵. 겨울에 곡식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참 먹을 게 없어요. 겨울에는 이제 마른 빵 부스러기를 씹으며 한번 써보겠습니다. 겨우살이. 겨우살이를 또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우 살이. 자, 겨우살이 이렇게 되겠죠. 겨우살이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박목걸이죠. 예, 여기다가 핑크에다 박목걸을 아주 가늘게 씁니다. 이렇게. 박목걸.
마른 보리빵 부스러기를 씹으며 올 겨울에는 두 손으로 쌀한눈을 받으며 지냈다. 참, 옛날 생각나네요. 네. 여러분 그런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50대가 제일 많아요. 이 영상에서. 그래서 50대가 메인이야, 메인. 50대는 아마 똑같은 어떤 겨울의 느낌들,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손 부르트고, 그리고 또 겨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다 겪었던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는 박모월 시인이 살았던 그 때는 아마 더 심했겠죠. 예. 자, 그래서 만약 흉년이라도 들었으면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마른 보리빵이 있었네, 이 시기에는. 그죠? 예, 마른 보리빵. 빵자 이렇게 써야 돼요. 예. 마른 보리빵, 부스러기를 씹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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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덩이가 되죠? 네, 씹으며. 올 겨울에는, 올 겨울에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올 겨울에는. 여기서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겨 올 겨울. 예. 이런 어떤 그 앙상한 가지들을 연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겨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살려면 얘가 아주 죽어야 돼. 얘가 얌전해야 돼. 그리고 얘가 얌전해야 얘가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얘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무당찍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는 분 중에서 무당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무당을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괜히 또 법정에다 소송 걸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올 겨울에는 했어요. 이렇게 겨울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작게 써야죠. 올 겨울에는. 죽어줘야 돼. 겨울이 주인공이니까.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쌀한눈을 받으며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쌀한눈을 받으며. 쌀한눈을 받으며 지냈다. 쌀한눈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받으며 지냈다.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제 글씨를 쓸 때는 되게 흐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그 주인공을 어디다 배치하고 또 어떤 느낌을 주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영화로 본다면. 그래서 겨와 울 두 주인공을 이제 살려가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맞춰가면 전체가 이제 조화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어떤 감성적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붓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보시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그래서 보면 연습해갖고 안 되는 사람인데 못 봤어요. 근데 연습해도 안 돼요. 그러면 연습을 덜 한 거예요. 예. 보면 부도고 친해지는 기간이 되게 필요해요. 부도고. 그래서 부도가 어떻게 친해지냐? 부도가 어떻게 친해지냐? 붓이 가지고 있는 이 얘를 알아야 돼. 얘가 N이라고 그러면 얘가 성격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알아야지 얘랑 사귀는 거라고요. 사귀면서 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랑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얘를 많이 만나야 되고 얘와 대화도 해보고 뭘 이렇게 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여기 머리 꽂겠죠. 꽃을.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얘랑 글씨를 쓰면서 대화를 해줘야 돼. 그래서 붓과 함께 친해지다 보면 붓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앙상한 가지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로 표현을 해갖고 앙상하게 나무의 느낌들. 그래서 어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겨울의 느낌을 훨씬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겨울이라는 느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팡이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예. 지팡이라는 시를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비탈길을 올라갔다. 비탈기 올라갔다. 그 다음에 별자리가 자리를 캐고 있는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써보는데요. 비탈길을 올라갔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예. 그 안경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예, 안경 써보겠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노안이 왔어. 나는 평생 2.0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2.0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지금도 한 1.5 정도 나와요. 근데 이상해도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능 안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안경 쓰니까 훨씬 더 이게 학자 같은 느낌이 드나요? 지팡이를 한번 보세요. 지팡이. 먼저 한번 박목월 씨의 그 지팡이를 한번 쭉 읽어보면 비탈길을 올라갔다. 별자리가 자리를 캐고 있는 새벽에 지팡이가 뒤따라오며 투덜거렸다. 새삼스럽게 무슨 푸념일까? 고갯마루에 오르면 별자리가 자리를 캐고 있는 당인리 근처에 밤하늘처럼 깊은 불빛, 물빛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쓰진 않아요.
보니까 이게 당인리가 어딘지 모르겠네. 당인리가 어디 지명이겠죠. 예. 자, 그래서 비탈길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별자리가 자리를 캐고 있는 새벽에까지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팡이. 지팡이를 또 이제 감성글씨를 하나씩 이제 여러분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지팡이. 지. 지팡이입니다. 비탈길을 올라갔다. 비탈길을 올라갔다. 예. 저승사자 같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예, 비탈길을 올라갔다. 저승사자. 자, 이게 이제 요거를 위에서 밑으로 가면서 역삼각형 구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 길을 비탈길을 올라갔다. 이 덩어리감을 내는 거 보이시죠? 예. 별자리가 자리를 캐고 있는 새벽에. 별자리가. 별자리가. 자리를, 예? 예, 자리를. 자리를 캐고 있는 새벽에. 힘들어 죽겠어요. 예. 너무 멋있다. 이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디자인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점점 내려오게 역삼각형. 그리고 점점 이렇게 글씨가 작아져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그 글씨의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에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공간을 다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역삼각형이 바로 이렇게 꽃갈콘 뒤집어 놓은 거. 처럼 보이죠. 예. 예. 그 꽃가루 뒤집어 놓은 거 같죠? 예. 너무 멋있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새로운 디자인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씨 쓰면서 내가 어떻게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크기 조절 갖고 형태를 만들어 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작가의 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팡이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아무튼 저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바로 또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